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희 위원장이 한 수를 던졌습니다. 한때 언론에 구태타라고 표현될 정도로 윤석열 후보와 상의하지 않고 선대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본인이 사퇴하느냐 여부를 두고 혼선이 있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사퇴할 뜻이 없이 내가 주도적으로 선대위를 바꾸겠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과 상의 없이 그런 카드를 언론에 던진 것에 대해서 한때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만나서 소통을 했고 결국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카드가 없었을 겁니다. 연말 연초 고민을 많이 했던 윤석열 후보지만 그러나 시간을 끌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거나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은 마지막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번에 선대위를 제대로 개편을 하고 뭔가 분위기를 일신을 해서 선거운동을 치열하게 해야 구정 2월 1일 설날 전에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반전의 계기만 만들면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승리를 굳히는 방향으로 나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현 상황을 정리를 좀 하고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제안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금은 윤석열 후보 중앙선대위원회입니다. 늘상 선거 때마다 있는 이름입니다. 중앙선대위원회. 자, 이거를 김종희 위원장이 대대적으로 바꿔서 6개의 본부장 형태로 되어 있어서 비대한 코끼리 몸집을 하고 있는 것을 날렵한 몽골 기병 말 형태로 바꾸려고 본부장을 확 줄여서 정책, 총괄 이것만 놔두고 예를 들자면 대폭 개편하는 방향을 얘기를 하면서 이름도 중앙선대위원회에서 총괄선거본부라고 일단 가칭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총괄선거본부나 중앙선대위원회나 유권자들에게 주는 이미지는 똑같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정당에 차려지는 그런 선거대책위원회입니다. 지금 이재명의 선대위도 그런 명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나 이번 선거는 우리 우파에게 특별하고 각별하지 않습니까? 절체절명 아닙니까? 최고의 목표는 정권교체.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는 열망의 지지율이 아직도 정권 안정보다는 앞서고 있지만 그 폭이 한 달 전에 비해서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최고 15%포인트 차이였는데 최근에는 줄어들어서 어떤 조사에서는 5%포인트 차, 그보다 작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정권교체에 대한 많은 국민의 열망을 넘어서 일종의 종교 같은 신념, 반드시 해내야 되는 것, 국가의 필수 과제. 자, 이런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유권자들에게 계속 정권교체라고 하는 이 필수적인 조건을 계속 주입하기 위해서 총괄선거본부보다 정권교체본부라고 이름을 지면 어떻겠습니까? 정권교체본부 총본부장, 예를 들어서 김종인, 정권교체본부, 비상상황실장 누구누구.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도 계속 정권교체본부를 보도할 수 있게 약칭으로 하자면 교체본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좌파 정권이냐 아니면 새로운 정권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켜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이준석 대표를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도 머리에 뚜껑이 열리더라도 안이 꼽더라도 이를 악물고 어쨌거나 이준석을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몇 번 했더니 거기에 화를 내는 시청자들이 꽤 많습니다. 반감을 가진 시청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준석을 껴안는 거 외에, 끌어안는 거 외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이준석을 내쫓을 수 있습니까? 저도 마음 같아서는, 감정 같아서는 이준석이에게 크게 꿀밤 한 대 먹이고 발로 걷어차서 내쫓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을 포함한 정부 지도부가 사퇴하자. 그래서 사실상 이준석 당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리고 언론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준석 대표는 그런 최고위원에게 여러분이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 나는 후임자를 지명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에는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시절에 손학규 파동을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바른미래당의 내용 때문에 바른미래당의 최고위원들이 거의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손학규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당대표가 가진 권한을 활용을 해서 최고위원이 물러나면 그 공석을 자기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메꿨습니다. 이준석도 자기가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언론에. 성상납 의혹 때문에 내쫓아야 된다고요? 아니, 딱 부러지게 그것이 이준석이가 그렇게 했다라는 모든 증거를 가세연해서 까발리고 많은 국민이 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내려버리면 문제가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지적한 것처럼 가세연은 왜 검찰 기록, 이준석은 그런 검찰 기록이 없다고 하고 공개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준석은 증거를 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세연은 왜 증거를 까지 못하고 있습니까? 검찰 기록을 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공개하세요. 그 다음에 국민들의 여론을 보는 겁니다. 현재 단계로는 성상납 의혹 사건으로 이준석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을 징계할 리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준석을 쫓아내지 못하는데 이준석을 내쫓아야 된다, 잘라야 된다. 아니,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보세요. 그래서 계속 이준석을 압박하고 공격하고 내쫓아야 된다, 때리고 해서 이준석이 가만히 있습니까? 도끼가 올라서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매일 하루에 한두 건, 세 건씩 좌파 언론 방송과 인터뷰를 해서 윤석열 후보를 계속 공격하고 까면 그 내분이 대통령 선거 때까지 이어지면 좌파 언론과 좌파 유권자들이 이것을 이용을 하면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습니까? 선거 망치자고 합니까? 감정으로 선거를 치릅니까? 선거는 지극히 현실입니다. 한 표 한 표를 모으는, 땅을 한 표 한 표 사는 지극히 현실적인 게임입니다. 누구는 이준석이가 이뻐서 이준석을 끌어안자고 하는 겁니까? 어쨌거나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니까 그가 선대위에 돌아오든 말든 당대표로서 그가 후보를 공격하는 일을 자제할 수 있도록 끌어안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후보의 폭력도 보여주는 것이고 우파의 이익, 우파의 좁은 시각으로 사태를 볼 게 아니라 이번 대통령 선거에 키를 쥐고 있는 30%의 중도층
미결심자, 결심했지만 바꿀 수 있는 사람들, 2030, 이런 사람들의 시각으로 이준석 문제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철수와의 단일화, 필요한 필수 조건이지만 안철수가 단일화했다고 모든 게 해결이 되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안철수의 10% 중에서 단일화를 한다고 윤석열한테 올 수 있는 표는 아무리 많이 잡아요. 맥시멈 6 내지 7%일 겁니다. 감사합니다.